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와 유가의 하락 속에 7거래일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가는 4% 넘게 빠지면서 7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양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그리고 화요일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도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틀 이어지게 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5% 하락하면서 2,440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0.01% 소폭 올라오면서 8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여기서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계속해서 변동을 좀 보이는 모습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심하게 좀 나왔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한 분위기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월요일 날 올라갔던 부분들의 장대 양봉이 일주일 어떤 상승을 반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아무리 단기에 올랐다 할지라도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약세를 면치 못할 확률이 많고, 금요일 종가나 월요일 날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격 주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오늘 모처럼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한국이 환율 지정국에서 좀 제외가 됐다, 이렇게 관찰 대상국에서 현재 제외가 됐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호재인데, 일단은 먼저 환율 차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현재 계속해서 이 가파르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환율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위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 진행이 됐는데, 이 환율이 가파르게 또 약세를 보이고 환율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급락장을 좀 의미를 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랠리가 좀 됐던 부분들은 현재 급락에 이 완만하게 안정이 됐을 때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 랠리가 좀 지속이 좀 됐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완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월봉상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제가 그 강세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드렸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환율의 이제 중장기적인 자,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다시 말해서 이 추세선 현재 그거 보면은 일단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또 미니멈 60개월 선까지는 충분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랠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등각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 상단선을 정확하게 되돌림 형태에서 현재 저항을 맞고 있죠. 결국은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 탄생 파동, 다시 말해서 급락에 대한 되돌림 절반 부분들이 계속되다가 역 N자형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넥라인점에서는 현재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겠죠. 그래서 지금은 넥라인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이격 조정이 계속해서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과 조정,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의 중심 위에서 계속해서 멈춰지면은 이거는 상승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캔들로 보면은 장대 양봉 중심 위쪽에 음십자 도정이 나오면은 이 두 개의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캔들 이론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상승 잉태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상승 삿발 형태가 나타납니다. 주봉 형태로 보시면은 자, 윗꼬리하고 아래 몸통 1대1 대칭인 이 캔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장대 양봉과 음봉, 이 부분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숨고르기하고 다시 한번 가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현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세 11월은 어디까지나 강세장인데 왜 못 가느냐. 이번 주는 약간 지나치게 일주일 어떤 상승분을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다 현재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토록 사고 싶은 부분들, 주도주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 나온 것도 있지만은 조정이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워낙 월요일장에서 지나치게 또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지수 자체 약세를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양시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빛내준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가 1년 만에 적자를 탈출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같은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위메이드 플레이는 특히 중국 서비스의 퍼블리싱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진출 기대감 속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파루입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손소독제로 주목을 좀 받았던 기업인데요. 오늘은 빈대 관련한 테마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젠큐릭스입니다. 분자 진단 검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오늘은 자회사인 지노바이오의 암 예측 장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투심이 쏠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젠큐릭스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젠큐릭스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항암 키워드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중에서 오늘 젠큐릭스도 자회사의 FDA 승인 소식도 예. 담겨 있어서 호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를 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암 정보 프로젝트 중에서 캔서 이제 문샷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암을 정복하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암을 조기 진단해서 찾아내서 암 사망률을 낮춘다는 그런 핵심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가장 현재 확실한 어떤 로드맵 자체는 요거를 빨리 이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사업이 가장 수혜주로 좀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가 좀 되고 있죠. 이걸 암으로 확대를 좀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젠큐릭스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캔서 문샷에 합류를 좀 했던 유리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주요 제품은 암 조기 진단, 그다음에 동반 진단, 예후 진단인데 미리서 몇 년 전 걸 미리서 찾아낸 것이 이제 조기 진단 좀 해당이 되죠. 미세암을 찾아내는 것들. 그다음에 암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떤 추적 관찰, 동반 진단, 예후 진단, 그다음에 암 치료 후의 과정에 이제 이 예후 진단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조기암 진단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유방암 관련된 젠소엘, BCT 관련된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외에 뭐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2,700원에서 8,900원까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절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이 냉단까지 빠졌고요. 여기서 또 이 저점에서 한 60일 정도 사이클이죠. 현재 3개월 주기 사이클에서 장대 양봉을 좀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만약에 보여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항암 진단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항암제만 높은 밸류션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항암 밸류 부분들이 좀 있고 시장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젠큐릭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캔서 몬샷에 함께 좀 참여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진단키트 부분에서도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하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오늘 인기주 종목 첫 번째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5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액도 5,49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게임주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공매도 전면 금지됐다가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섹터로 좀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 덕분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왔고 다음 주에도 지스타 모멘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컴투스 홀딩스를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아침까지만 해서도 그 위메드 어떤 삼형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후발주를 좀 골라야 되는데 물론 후발주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게임 관련된 뭐 중국 수혜주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게임주 외에 중소형 게임주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플레이 투 원 하시면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어떤 그런 부분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대세를 좀 이루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장이 좀 됐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활 시도가 이제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여기서 이제 유메이드 다음에 가장 이런 사업에 진심인 기업이 뭐 여러 기업이 좀 있겠지만은 가장 두 번째 넘버 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컴투스 홀딩스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C2X를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컴투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가 있고 비트코인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들과 함께 내년 XR 어떤 기기 출시와 함께 또 XR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AI하고 결합이 되는 어떤 흐름과 함께 제2의 어떤 상승 트렌드가 형성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도 약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메타버스의 어떤 수혜 업종은 게임주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20% 정도의 어떤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좀 조정을 보이면은 매수 관점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각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현재 약간 단기 조정이 또 종가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은 그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지금은 약간 접근 보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를 약간 가격적인 매트가 있으면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컴투스 홀딩스 만나봤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그룹지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접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펩트론입니다. 두 번째는 펩트론 꼽아주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당뇨, 비만 이런 걸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자사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세계 1, 2위 기업을 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독점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근데 엄청난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에 예. 대해서 주가는 좀 반응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예. 왜 오장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조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증권사 뭐 리포트로 이제 연구원으로 연락이 안 온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준비를 뭐 철저히 좀 했는데 저도 준비를 더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그 내용, 그 자체의 기술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펩트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펩타이드라는 어떤 거에서 이제 어떤 그 상호가 유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펩타이드 계열의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세포는 그냥 유입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방비로 그냥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약물과 함께 매달아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다 서서히 약물을 전달하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병 치료제 GLP-1 이런 부분들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주 1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공동 임상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텀시트 수령,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계약의 이제 부분들이 좀 수령이 되고 있는데 기술 계약 이전에 체결 이전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대심 때문에 이렇게 좋으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야 했는데 미리서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7천 원짜리가 현재 47,000원까지 현재 굉장히 많이 했죠. 현재 그 7에 42,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데 조정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점에서 절반 정도 딱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 형성이 되는 것은 보통 이제 텐베거가 많이 출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조 단위까지 가는 조 이상, 뭐 3조, 5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 폭락장에서 안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와 유사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 랩은 현재 그만큼 많이 못 올랐고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짝을 이루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펩트론 봤습니다. 왜 주가가 안 가나 했더니 이미 반영된 후에 현재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는 점, 그리고 인벤티지 랩과 함께 좀 짝꿍을 이뤄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경제 주기 이론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사실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AM, 뭐 AI 이런 기술들이 아직 일상에서 막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금 자리부터 좀 전략을 세워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거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떤 사이클을 타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초강세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4차 산업 어떤 혁명의 화두가 지금 몇 년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줄기차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4차 산업 혁명의 코드 부분에 이데올로기에 몰두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대박을 또 실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하고 같이 묘하게 겹친 것이 100년 전에도 똑같은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920년대 미국이 10년 랠리를 어마어마하게 펼쳐졌던 어떤 광란의 20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비행기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열풍의 또 흐름들이 있었고 그 끝에 자유여신상까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좀 태어나는 부분도 있죠. 그때는 라디오 열풍이나 여러 가지 신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매우 이제 강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화려한 끝에 또 서막이 마지막이 1929년 공황으로 현재 마감을 좀 지었지만은 굉장히 열풍이 심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21년도부터 저점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시작하면서 2025년, 6년, 7, 8, 9 어마어마하게 열풍이 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 제품 보급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흐름, 급등들이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과거를 보더라도 1920년대 자동차, 전기, 유선 전화, 뭐 냉장고, 라디오, 이런 어떤 신경제 패러다임들이 그때 대부분 형성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좀 됐었죠.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로봇, 뭐 우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열풍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전과 거의 비슷하게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흐름들, 이 부분들은 현재 계속해서 태동이 되고 있는데, 이걸 뭐 주가 경제 이론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 파동이 강력하고 길고도 화려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100년 전 흐름하고 같이 똑같지는 않죠. 비슷하게 재현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기의 가장 기본을 완성했던 부분들이 주글라르 어떤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주글라르라는 사람인데 6년 내지 10년의 사이클이 가장 어떤 은행 대출과 물가에 대한 통계로 보면은 가장 완벽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인데 중간에 변화가 오면은 한 6년이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주기 사이클이 지금은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이 국내 어떤 현재 증시에서 6년 내지 10년으로 현재 주기가 움직여주는 것을 현재 적용했던 어떤 분석 보고서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 것은 좀 더 긴 사이클. 그러니까 이 주글라르 사이클을 한 몇 번, 여러 번 합성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하나의 더 큰 사이클이 마감이 되더라. 그게 보통 짧으면 36년이고요. 길면 60년 사이클까지 완성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주글라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 콘트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콘트라이프의 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소련 학자이기 때문에 1929년대 대공황을 보고서 자본주의 몰락이다, 자본주의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소련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급등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놀라운 사이클을 보이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장기 사이클의 하락 파동이 연달아 겹쳐서 공황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놀랍게도 이제 미국의 경기가 회복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학자는 거의 역적으로 몰리다시피 했죠. 그만큼 유명세를 띄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콘트라이프 경제주기 파동은 100년 동안, 100년 내지 120년에 두 번의 어떤 사이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존재를 해왔고, 다시 한번 지금의 2020년도 내외에서 다시 한번 콘트라이프 파동이 2000년도 또는 2020이죠.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00년도로 하면은 어쨌습니까? 60년이면 30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현재 콘트라이프 파동이 예외 없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장기 상승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학자가 40개월 주기 사이클.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짧은 주기를 한번 보니까 현재 키친이라는 사람이 40개월 주기 사이클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글라르 6년 내지 10년, 그 다음에 콘트라이프 36년 내지 60년, 이건 너무 이렇게 길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보면은 40개월 주기, 3년하고 4개월이죠.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맞는다. 경제 주기 또는 주가 주기에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가 40개월 주기를 가장 선호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1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장이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어떤 보고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론들이, 많은 이론들이 다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론들을 통합하는 부분들, 삼위일체 경기순환론을
완성을 했던 사람이 쉼페터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두 다 맞는 거다. 이걸 정리를 한 건데 그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6개의 주글라르 사이클이 6년 내지 10년에 6개의 사이클이 모여서 하나의 콘트라프 파동을 만드는데 36년 내지 60년의 사이클이 되고 또 주글라르 6년 내지 10년이라는 사이클 안에 기본적으로 키친 파동 40개월에 3개가 존재한다. 그럼 3개면 120개월이잖아요. 그럼 10년이잖아요. 이런 사이클로 완벽하게 사이클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들을 밝힌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사이클로 보면은 커다란 사이클 안에 커다란 사이클, 그다음에 중간 사이클, 작은 사이클을 이걸 파동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 검정색 형태로 나오죠. 파동을 춤을 추듯이 약간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매우 잘 맞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일본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 골든 크로스 서로 다른 주기의 다중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 1965년, 1978년, 그다음에 2017년에 출연이 됐더라 하는 건데 2017년에 태동이 됐던 한 1년 전에 태동이 됐던 것이 4차 산업 어떤 태동이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 증시는 매우 가파르게 몇 년째 계속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것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의 사이클 이론을 더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인데 현재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새로운 사이클이 있다. 20년이라는 강력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잘 신봉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왜 제가 20년 이 사이클을 강조를 드리냐면은 20년의 사이클은 20개월 사이클 또 20주 사이클, 20일 사이클 시간의 축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 시장의 경기를 장기적으로 주도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린 건데 이걸 정리하면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글라르 사이클 6년 내지 10년을 2개를 합치면 10년을 2개 합치면 20년이잖아요. 그렇죠? 콘트라이프 36년 내지 60년. 60년을 잡으면은 쿠즈네츠 3개 파동을 합치면은 60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걸 미국 증시에 하면은 거의 드라마틱하게 맞습니다. 지금 최근 장세를 거의 주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1980년대부터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부터 정확하게 20년간 2020년대까지 20년간 빛나는 상승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미친 차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차트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주글라르 사이클을 행보를 했고 다시 한번 2009년 서프라임 사태 통해서부터 다시 한번 빛나는 상승들을 매년 지금 2009년부터 해서 몇 년입니까? 지금 10몇 년째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정확하게 20년이 끝난 것이 202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폭으로 보면은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10배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 6,000포인트에서 가열폭은 6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가열 길이 멀다.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동안 또 1년 동안 현재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랠리의 열풍에 확산제가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년대 후반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다우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23개월 상승, 20개월, 3개월 조정. 다시 한번 상승 3파동이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현재 희귀 패턴이 나왔다는 것도 이런 흐름하고도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래서 경기 커다란 사이클은 20년 주기가 매우 잘 맞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는 주기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파동과 또 흐름, 주기 이렇게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큰 주기로 봤을 때는 콘트라티에프 파동, 중간 주기로 봤을 때 쥐글라르 파동, 작은 주기로 봤을 때 키친 파동까지 좀 함께 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미국 증시에 가장 잘 맞는 파동은 쿠즈네트 파동으로 20년 주기 사이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내용 함께 좀 살펴봤고요.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함께 3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그전에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11월 3일에 소개해드렸던 대보 마그네틱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탈 분야에 있어서 1위 기업이다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은 경영권 매각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대보 마그네틱 2가지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 만들 때 탈철 장비 부분에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수산화 리튬 공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다시 한번 더 성장 스토리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때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순환매에서 급등을 못했던 것들이 오늘 비로소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던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섹터별 깨알같이 주도주를 다 잡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오늘 발동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눌림목 조정, 현재 매출 조정을 봐야 되고요. 그런 어떤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의 2차 전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어떤 제2의 대보 마그네틱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래 노란톡 오셔서 자세한 그 내용 좀 들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대보 마그네틱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포커스와 연관지어서 함께 볼 텐데요. 3위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동메달은 SK 종목입니다. 동메달 SK. 워낙 좀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 계열사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SK를 좀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SK를 오늘 특집은 SK 그룹주입니다. 그 고른 이유는 뭐냐면은 20년 전에 통신주 열풍을 주도를 좀 했습니다. SK가. 그러면서 20년 동안 침체를 보이는데 지금은 SK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통신을 보이면서 새로운 4차 산업의 어떤 대기업 그룹의 어떤 모든 시너지 역량을 다 집중을 하고 있고 가장 완벽하게 AI 컴퍼니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을 변모를 시키고 있다 해서 SK를 현재 지주회사를 먼저 골랐고요. SK의 지주회사의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중간 지주회사가 다시 말해서 중간 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네트워크스 이런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유,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어떤 투자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현재 모의사와 같은 SK스퀘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투자 지주회사로 해서 같이 이런 밸류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SK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SK테크 서밋 2023이 11월 중순에 열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때 계열사의 모든 역량, 신기술들이 총동원되는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SK테크 서밋에서 개최도 하고 별도로 AI 얼라이언스라는 K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그룹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면서 어떤 AI 어떤 산업을 주도를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컴퍼니로서의 아젠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SK가 이런 4차 산업의 대장 어떤 대기업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좀 들어오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SK 그룹주의 저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SK 그룹주 부분들이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36만 원에서 보면은 약 뭐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15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극악의 저점이 이제 10만 원대인데 최근 저점이 이제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적인 영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34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치고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 또 현재 지주회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계열사 부분에서도 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주회사치고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함께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도 사실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SK텔레콤에서 분사한 지주사고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정말 D램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이익이 개선이 된다면 같이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신 건지 은메달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SK 스퀘어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타임스퀘어나 뭐 이런 것들 아는데 뭐 백화점 스퀘어는 많은데 왜 SK가 있느냐 이렇게 자 의문스럽지만은 SK 스퀘어는 현재 뭐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좀 들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 투자로서의 또 각광이 있는데 결국은 SK 투자형 지주회사인데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비상장을 포함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SK 실더스 11번과 팀앤 모빌리티 그다음에 원스토어 이런 쟁쟁한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민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지금 현재 상장 자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밸류 부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투자했다가 차익을 했다 하는 것들을 또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많이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코빗 그다음에 현재 인공 가상인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온마인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쪽 블록체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투자 지분 매각도 좀 통해서 차익 실현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4차 산업 코드하고 가장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11번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팀앤 모빌리티란 성장성 이런 어떤 차량 플랫폼 가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주목하자면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SK 스퀘어 부분들을 약간 차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최근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텨주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주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거의 임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6조 5천억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 코드에 맞는 현재 SK그룹의 은메달 종목에 어떤 위상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SK 스퀘어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슈 포커스에서 혁신 제품 보급 사이클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분야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2위 은메달 종목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까지
상품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네. 만화 영화가 있죠. 네. 미래소년, 그다음에 있죠, 코난이죠. 있죠. 네. 그거 하면 딱 생각이 나요. 아, 현재. 그게 힌트인가요? 예. 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어떤 만화 영화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공개 금메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골랐느냐? SK그룹주냐? 그건 아니고요. SK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챙겨지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현재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비즈니스, 현재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현재 화면상에 지금 이미 좀 많이 노출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AI 어떤 그 검색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떤 엔진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AI의 분석 도구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의 개념 분석 툴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펄스 K라든가 코난 BI 또는 코난 현재 어네리시스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 어떤 그 현재 인공지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난 챗봇이라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1대 주주가 현재 SK텔레콤, 2대 주주가 항공우주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제일 특화된 부분들이 또 일반 텍스트 위주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동영상 위주,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위주이기 때문에 화질을 이제 분석하는 어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음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에 거의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하고 거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거대 언어 모델 LMM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외부에 현재 인공지능 엔진하고 커스텀 마징해서 사용자한테 보급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하고 있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의 죄송합니다. 자, 현재 이 업체가 하고 있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꿀리지 않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오픈 AI나 특히 이제 카카오의 코 GPT에 비해서도 파라미터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좀 말하는 거죠. 언어 모델의 성능을 말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SK그룹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ADAS 인공지능에 대한 참여도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부분들이 공공 어떤 부분의 검색 엔진 부분에서 네이버가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SK의 AI 컨퍼런스 부분들의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멘트 중에 현재 이 업체 3명이 약간 노출된 바가 있는데 약간 힌트를 좀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좀 오셔서 함께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SK 우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께는 또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힌트로서는 미래소년 땡땡 힌트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사실 방송 중에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긴 합니다. SK그룹, 한국항공우주가 주주로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관련돼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기와 파동 살펴봤습니다. 큰 주기, 중간 주기, 작은 주기로 나누어서 배워봤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와 가장 잘 맞는 건 20년 주기의 쿠츠네츠 파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게임주, 바이오주,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순환매 전략 함께 좀 취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젠큐릭스입니다. 특히 자회사가 장비에 있어서 FDA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